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경우 이제 5천만 원까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일단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걸 받아서 갚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회계사 이케이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투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세금 문제예요. 특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양도소득세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서 Q&A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들을 5개의 주제로 나눠서 하나씩 꼼꼼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보유 주식의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라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양도차익이 달라져서 양도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량 매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양도차익은 같은 것이 아닌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대로 같은 해에 전량 매도를 했다면 이동평균법과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양도차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가 다를 수가 없고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NH에서 매도해서 MTS상 250만 원 수익인데 선입선출로 계산하니까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니 5월 양도세 신고 기간에 NH증권의 세금 계산을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NH에 문의하니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 시 셀프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 시 혹시 세무사의 도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셀프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셀프가 힘들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 주셨어요. 이동평균법으로 셀프 또는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증권사랑 보통 협약돼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개별로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셀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걸 위해서 뭐 발급해야 될 서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증권사에서 양도세 조회 탭을 눌러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가 보여지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직접 홈택스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필요한 정보는 주식 종목이나 양도일자, 그리고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이런 정보들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물어보셨는데 증권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은 증권사별로 무료인 곳도 있고 조금 많게는 5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외부 세무사 사무실에 따로 맡겼을 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3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수익이 1억 가까이 나서 양도소득세 걱정인데 미래에셋 증권사 이용 중입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기게 되면 5, 6년 전부터 계속 매수한 주식들의 매수 시점이 그대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증권사 옮긴 시점부터 다시 매수일로 리셋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대체이권을 통해서 증권사를 옮기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도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득일이나 취득금액 이런 거에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액 250만 원 이하는 신고 의무도 없는 건가요? 차액이 250만 이하여도 신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해도 저희가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환차익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처럼 달러가 많이 올라서 수익이 더 생겼는데 이 부분도 세금을 내나요? 네, 양도차익 계산할 때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은 자연스럽게 그 차익에 녹아 있습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의 환율에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양도세를 세입으로 잡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양도세를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하나요? 아니면 미국 정부에 납부하나요? 그럼 두 방식의 금액차가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차익으로 키움증권 등의 부가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세 방식의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일단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걸 받아서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증권사가 이거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납세자가 직접 국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한 것과 좀 일치하는 얘기로 국세이므로 증권사의 이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동평균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는 그거에 관한 예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규를 한번 살펴보면은 해외 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과세연도별로 계속해서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입선출법도 되고 이동평균법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요. 국내 주식 손해는 미국 주식 수익이랑 상쇄 안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국내 주식들은 차익이 발생해도 보통 양도소득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형평성에 맞춰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국내 주식 한정으로는 상세가 가능합니다.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이 과세되냐면은 대주주 양도분 또는 이제 비상장 주식 또는 이제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주식 증여세 관련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여만 해놓고 매도는 내년에 해도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 주가로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종목은 ETF로 QLD, TQQQ입니다. ETF는 4개월 평균이 아닌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올해 증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즉 올해 그 시점에 수중자의 ETF 취득가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중자는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고 올해 증여받았으면 올해 중 매도해야 2월 과세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2월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의 2월 과세는 일단 1년 이내 받은 증여 주식에 대해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2025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는 24년에 하시고 그다음에 양도 자체는 25년에 한 경우에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이동 관련 질문인데요. 두 개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한 증권사는 손실, 그리고 한 증권사는 이익이 났는데 이게 합산이 될까요? 네, 이 합산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무적으로 당연히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래하는 이제 전체 증권사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통산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하실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함께 신청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을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할 때 관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해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경우 이제 5천만 원까지 면제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 공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명의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수익 실현한 상태에서 저의 미성년 자녀 2명의 미국 주식 수익 각각 100만 원 정도를 수익 실현하게 되면 내게 될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여기 질문에서 지금 수익 실현이라는 말씀이 양도를 이미 했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자녀분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그냥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과세년도 안에 100만 원의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 양도를 통해 100만 원이 이익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25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세금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미국 주식을 사주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중간에 부모님 용돈 주신 거 몇십만 원씩 더 넣어줬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애들 20살 되면 5천 증여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서 용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몇십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원래 용돈이라는 거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용돈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투자 금액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몇십만 원 정도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2달 전에 주식 1,000만 원 정도 증여하고 매도했는데 증여 후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익은 크게 나지 않아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건 양도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질문인데요. 배우자 증여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증여 행위는 저희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대체 출고 탭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배우자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식을 2024년 12월 달에 넘겼다면 증여신고는 2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024년에 증여를 한 게 될까요? 아니면 2025년에 증여를 한 게 될까요? 만약 2025년이라면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어 바로 매각할 수 없는 건가요? 증여 시점은 12월에 이제 주식을 넘겼다면은 12월 자체가 증여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증여를 하셨다면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2개월 보유 후 매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12월에 와이프한테 양도 후 내년 2월에 매도하면 바뀐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2월 과세 적용되는 거는 증여 시점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24년 중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2월 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 서로 주식을 충분한 텀을 두고 대략 3억씩 왔다 갔다 해서 6억을 각각 채워도 세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교차증여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부부가 서로 교차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 증여행위 자체가 부인이 되어서 개인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대로 충분한 텀을 두면 괜찮지 않냐 이러셨는데 시기의 차이를 두면은 위험성은 비교적 낮아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 시 배우자에게 주식 매도한 금액을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남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하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반대로 남편에게 증여 후 그 돈으로 남편 자동차를 산다면 이 경우는 부당 이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 0원으로 잡히나요? 서로의 주식을 같은 시기에 증여한 경우라면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조금 시기를 두고 상호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교차 증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배우자가 각자 서로에게 증여를 하고 이 시기를 좀 길게 두면 위험성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교차 증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양도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각자의 재산을 또 사주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행위 자체가 부인되고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남궁진 세무사님 덕분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네, 더보기란에 남궁진 세무사님의 연락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